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음식들도 있습니다. 일부 음식은 냉장 보관 시 맛이나 식감이 떨어지고 냉장고 내에서 발암 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냉장고에 잘못 보관하면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음식들과 우리 몸에 약이 되는 음식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냉장고에 보관해서는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감자입니다. 싹이 난 감자는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 때문에 냉장 보관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런데 이로 인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자에 포함된 전분은 차가운 온도에서 당으로 변하고 이 당이 고온에서 가열되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 물질을 생성할 수 있는데요. 이 물질은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 물질로 분류한 바 있으며 감자와 같은 고탄수화물 식품을 120도 이상의 온도에서 조리할 때 주로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냉장고가 아닌 서늘한 곳에 빛이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하고 사과 한두 개를 함께 넣어주면 좋은데요.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가스가 감자의 발화를 억제하여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양파와 함께 두면 양파의 수분을 감자가 흡수해 쉽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을 함께 보관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해서는 안 되는 음식 두 번째는 참기름입니다. 식물성 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건강에 좋지만 보관 방법에 따라 쉽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참기름과 들기름은 보관에 조금만 신경을 써도 맛과 향이 오래 유지될 수 있는데요. 참기름은 볶은 참깨에서 짜낸 기름으로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산패를 막아주어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 실온 보관하면 최대 2년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냉장 보관을 하게 되면 침전물이 생기면서 기름이 굳고 고소한 맛과 향이 떨어지므로 냉장 보관하시는 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들기름은 산패를 막아주는 성분이 부족하고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 빛과 열에 매우 민감하여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해야 하고 병을 신문지나 천으로 감싸 빛을 차단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개봉 후에는 1개월 이내에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참기름과 들기름을 2대 8의 비율로 섞어 리그난 성분이 더하면 영양소도 더욱 풍부해지고 보관 기간도 2배로 늘어나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냉장고에 보관해서는 안 되는 음식 세 번째는 생닭입니다. 생닭을 구매해 요리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점은 바로 캠필로박터라는 식중독균입니다. 이 균은 주로 동물의 위장에서 서식하며 감염되면 발열, 두통,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을 일으키며 주로 생닭을 제대로 익히지 않거나 생으로 섭취할 때 감염되는데요. 문제는 요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교차 오염입니다. 생닭을 씻을 때 물이 튀면서 다른 식재료나 주방기구를 오염시킬 수 있고 냉장고에 보관할 때도 가열하지 않고 먹는 과일이나 채소와 다 오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생닭은 반드시 밀폐하여 냉장고 맨 아래 칸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캠필로박터균은 아주 작은 양에도 감염될 수 있으니 위생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해서는 안 되는 음식 네 번째는 마늘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마늘 보관 어떻게 하세요? 조금만 방심하면 썩고 물러지고 그렇다고 다 갈아서 얼려버릴 수도 없고 참 어려운데요. 마늘을 냉장고에 보관할 경우 습기를 흡수해 곰팡이가 피고
싹이 나기 쉽습니다. 게다가 마늘에 생긴 곰팡이는 아플라톡신과 사포롤이라는 발암 물질을 생성할 수 있어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는데요. 그래서 마늘을 보관할 때는 습기를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마늘은 쪼개어 햇볕 잘 들고 바람 잘 통하는 곳에서 바싹 말리는 것이 좋고, 냉장 보관할 때는 밀폐용기 바닥에 소금이나 설탕을 약 5mm 정도 깔고 그 위에 키친타올을 놓은 후 마늘을 올려두면 소금과 설탕이 제습제 역할을 하여 마늘이 곰팡이에 노출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보관하면 마늘이 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냉장고에서 2-3주 동안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고, 마늘을 다져서 냉동 보관하면 오랜 기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매주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해서는 안 되는 음식 5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보관 방법에 따라 맛과 영양이 크게 달라집니다. 토마토는 5도 이하의 온도에서 수분이 빠져나가서 과육이 물러지고 당도가 떨어지며 껍질도 쭈글쭈글해지는데요. 이런 변화는 토마토가 숙성을 멈추기 때문으로 특히 1-2일 이상 냉장 보관을 하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하루 이틀 정도의 섭취량은 냉장 보관이 가능하지만 장기간 보관 시에는 15에서 18도 정도의 서늘하고 햇볕이 닿지 않는 실온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온도에서 토마토가 자연스럽게 숙성되며 맛과 질감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설탕을 뿌려 먹으면 비타민 B군이 파괴되므로 피하시고, 토마토의 영양소인 라이코펜도 냉장 보관 시 절반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가급적 상온 보관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해서는 안 되는 음식 6번째는 양파입니다. 혹시 양파를 껍질째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양파를 껍질째 냉장고에 보관하면 습기를 흡수하여 곰팡이나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쉬워지고 끈적한 액체가 흘러나올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양파는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그물망에 넣어 보관하면 최대 2-3개월까지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할 때는 껍질을 제거한 후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하거나 이물질을 닦아내고 랩으로 감싸 보관해야 합니다. 양파는 물로 씻은 후 보관하는 것도 좋지 않은데요. 물이 양파 속으로 들어가 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냉장고에 보관해서는 안 되는 음식 7번째는 수박입니다. 더운 여름에 수박을 먹고 남은 것은 보통 랩에 씌워 냉장 보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럴 경우 약 7일 만에 세균이 무려 3000배나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먹고 남은 수박은 반드시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해야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많은 음식이 그렇듯이 가능한 한 빨리 먹는 것이 가장 신선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는 반대로 냉장 보관하면 건강에 더 좋은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냉장 보관하면 건강에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밥입니다. 갓 지은 따끈한 밥, 구수한 향기와 맛도 정말 좋은데요. 그런데 찬밥이 건강에 더 좋다는 말, 최근에 많이 들으셨죠? 밥은 90% 정도가 전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전분은 체내에서 빠르게 소화돼 혈당을 높이고 비만이나 당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냉장 보관한 밥은 저항성 전분이 생겨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으로 내려가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특히 냉장고에 보관한 밥은 갓 지은 밥보다 저항성 성분이 3배나 많고 냉동 보관은 전분의 변화를 막아 저항성 전분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으므로 갓 지은 밥은 냉장실에서 최소 6시간 이상 보관하고 데워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냉장 보관하면 건강에 좋은 음식 두 번째는 계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마트 세일할 때 달걀 2~3판씩 사면 어떻게 보관하세요? 마트에는 냉장 보관된 계란과 실온에서 보관된 계란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걸 골라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그건 유통 과정 중 계란의 손질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입 후 냉장 보관하라고 적혀 있는 계란은 세척란이고 실온에서 보관하라고 적혀 있는 계란은 비세척란인데요. 세척란의 경우에는 계란 표면에 묻은 닭똥과 이물질, 그리고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을 포함한 여러 세균들을 제거하기 위해 화학약품으로 한번 세척한 것을 말합니다. 계란은 표면에 자연적으로 큐티클이라는 보호막이 존재해 외부의 미생물이 침입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나 계란을 세척하면 이 보호막이 제거되므로 세척된 계란은 더 이상 미생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세척란은 냉장 보관이 필수적입니다. 반면 비세척란은 자연 상태에서 보호막이 온전하여 실온에서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지만 실온에서 2~3주 이상 보관하게 되면 계란이 노화되면서 신선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연구에 따르면 계란이 살모넬라균에 오염되었을 때 실온에서 약 3주 후에는 위험한 수준에 도달하지만 냉장 보관 시 6주 후에도 박테리아 성장은 거의 없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비세척란도 가급적이면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계란을 냉장고 문에 보관하게 되면 흔들리거나 온도 변화가 잦아져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 가급적 전용 용기에 담아 냉장고 안쪽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셀프 발 마사지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은 우리 몸을 받쳐주고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발바닥 각 부위가 신체 부위에 상응하는 반사구를 가지고 있어서 인체의 축소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발 마사지를 하면 혈액순환은 물론 피로가 풀리고 여러 가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는데요. 발 마사지를 하실 때는 한 부위를 5분 이상 하는 것은 좋지 않고 부드럽게 쓸어주듯이 하시면 되는데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시면 최대한 부드럽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발 마사지를 하기 전에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면 근육이 이완되어 훨씬 좋습니다.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발과 발목까지 로션을 충분히 발라주시고 왼쪽 발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발 앞쪽 튀어나온 부분 사이의 움푹 들어간 부분이 용천혈인데요. 여기는 만성 피로가 있으시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를 마사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용천혈을 시작으로 아래로 쓸어주세요. 이 부분이 신장, 방광입니다. 5번에서 10번 정도 쓸어주세요. 이제 발가락부터 아래로 내려갈 텐데요. 이 부분은 머리로 엄지발가락을 시작으로 발가락 윗부분을 풀어주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 다음은 발가락 기둥 부분을 각각 풀어주시는데요. 이 부분은 목과 눈, 귀가 좋아집니다. 엄지발가락 옆쪽 부분은 코로 비염이나 축농증이 있는 분들은 여기를 많이 풀어주세요. 발가락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 쭉 풀어주세요.
그러면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엄지발가락 아래 통통한 부분은 갑상선이고 그 옆쪽은 승모근입니다. 밑으로는 폐 규간지입니다. 이 부분은 왼쪽은 신장이고 오른쪽은 간이에요. 갑상선 아래 여기서부터가 위, 십이지장, 췌장 이런 소화기관으로 특히 당 수치가 높으신 분들 여기 췌장 부분은 많이 만져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발바닥 중안에 푹 들어간 이 부분은 장이라고 보시고 넓게 쓸어주시면 좋습니다. 발 뒤꿈치 부분은 생식선으로 피부가 두꺼우니 가볍게 주먹을 쥐어서 통통 쳐주시면 됩니다. 발바닥은 이렇게 끝났고요. 발등에 발가락 사이사이도 풀어주시고 복숭아뼈 주변과 아킬레스건 주변도 쓸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주먹을 살짝 쥐어서 발목 앞부분을 쓸어주세요. 여기가 림프절이라 독소 배출에 효과적이니 꼭 기억하셔서 풀어주세요. 매일 꾸준히 하시면 발이 가벼워지고 몸 전체가 활력을 찾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안구 건조증에 도움이 되는 눈 마사지법 알려드릴게요. 마사지 하시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절대로 손으로 안구를 직접 만지시면 안 되고 눈 주변 부위를 마사지 해주세요. 손바닥 아래 볼록한 부분으로 관자놀이부터 눈 주변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중지로 관자놀이와 눈꺼풀 주변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눌러주면서 콧부리까지 풀어주세요. 엄지손가락 아래 볼록한 부분을 이용하여 눈꼬리 위쪽에 부드러운 살 있는 쪽을 풀어주세요. 엄지손가락으로 눈썹 뼈 안쪽을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이때 눈에 직접적으로 손이 닿지 않도록 조심하여 주세요. 검지로 콧대 양옆을 둥글게 풀어주세요. 눈물샘 있는 쪽이라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눈물샘이 자극되어 뚫려집니다. 검지로 코 옆에 여기서 따라서 이렇게 쭉쭉 눌러주세요. 이러면 부비동까지 마사지가 돼서 코도 뻥 뚫리실 겁니다. 다음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서 눈 주변을 톡톡 쳐주세요. 마지막으로 손을 비벼 열을 내서 눈이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한 동작을 20초 정도 해주시면 눈 주위의 혈액순환을 돕고 노폐물 배출도 잘 이루어져 눈의 피로를 풀고 안구 건조증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